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 특히 혈관 건강과 뱃살 문제일 텐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뭐 먹지? 라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침 공복 상태에서 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통 고지혈증, 말만 들어도 왠지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이러다 뱃살까지 불어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뭘 먹어야 할지 더욱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식품 하나로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뱃살을 줄여주는 비결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혹은 너무 단조로운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하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아침에 뭐라도 배를 채워야지 하며 급하게 빵 한 조각, 달콤한 커피 한 잔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장기적으로 고지혈증,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뱃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예전처럼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혈관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 하나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속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아침에 빈속에 꼭 챙겨 드셨으면 하는 음식과 그 이유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걸 먹으세요 라고 권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이 음식이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을 주고 뱃살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욱 효율적인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 음식과 잘 어울리는 조합, 그리고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히 고령층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막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려는 분들께도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친근한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에서는 단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라는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체내에 축적되어 온 지방이나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을 어떻게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메가3나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몸에 유익한 영양소들도 자연스럽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근차근 소개하며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음식을 아침에 먹어봐야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특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액 내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뱃살 축적을 방지하며 심지어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요령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 역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건너뛰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눈에 띄는 수치들을 보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식생활을 고쳐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들과 최신 영양학 연구들을 종합해 오늘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정보, 더 풍성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을 개운하게 해주고 고지혈증 문제도 한층 완화하면서 뱃살까지 관리해주는 놀랍고도 간단한 식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에이, 이런 간단한 음식을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로, 우리가 아침 공복 상태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휴식하고 재정비한 뒤 처음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죠. 밤 동안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부 장기는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신진대사 속도도 낮아집니다. 이때 첫 끼로 들어오는 음식이 향후 몇 시간 동안의 혈당 관리, 에너지 수준, 그리고 대사작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아침에 섭취하는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당 위주 식품이라면 몸은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지혈증이나 복부 비만, 혈관 내 지방 축적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요. 즉,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건강 흐름, 나아가 앞으로의 건강 상태에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민하는 고지혈증의 실체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내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심장질환,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죠. 그런데 식단을 통해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침 공복에 뭘 먹느냐가 하루 전체 지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어 혈액 속 지방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고지혈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뱃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부 지방은 쉽게 쌓이고 잘 빠지지 않는 골칫덩어리입니다. 뱃살이 붙는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 초과 섭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 문제, 대사 저하, 식습관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요. 그런데 아침에 공복 상태로 특정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효율적으로 켜서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 공복 시 섭취하는 음식이 몸속 지방 연소 시스템을 조기 가동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넷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공복에 추천드릴 만한 음식을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오트밀 같은 고식 이섬유 함유 식품입니다. 특히 통곡물 기반의 오트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담즙산 배출을 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줍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오트밀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하루 전체적으로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복부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오트밀만큼이나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푸드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갖춘 그야말로 대자연의 선물 같은 과일입니다. 아침 공복에 아보카도를 반 개 정도 섭취하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포만감을 부여해 폭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줍니다. 더불어 아보카도의 지방은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복부 지방 축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탁 위에 아보카도 몇 슬라이스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나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소화력을 높이고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 함량이 낮으며 장내에 유익균을 공급해 대사 개선과 체중 관리, 나아가 혈중 지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장 속 미생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변하고 이로 인해 지방 축적 감소와 혈액순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요. 또한 김치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은 대사 촉진, 항산화 성분,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하면서도 짠맛을 주의하고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몸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견과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호두,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다양한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면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공급과 함께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면 오메가3 역시 혈관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견과류는 많은 양을 먹을 필요도 없고 손쉽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며 오트밀이나 요거트, 아보카도와도 잘 어울리므로 다양한 조합을 통해 아침 식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뱃살 관리와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8째 단계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 가능하다면 저지방 우유나 식물성 우유를 부어 부드럽게 만든 뒤
그 위에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올리고 아몬드나 호두, 그리고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것들을 조금 올려보세요. 여기에 아마씨나 치아씨 같은 씨앗류를 뿌리면 식이섬유와 오메가3,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집니다. 이 한 그릇이 아침 공복 상태의 몸에 들어가면 혈당 급상승을 막으면서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관과 장내 환경을 정돈하며 결국 복부 지방 관리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 만들어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맛있고 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9째로 음료 선택도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중요한데요. 단 커피나 설탕 듬뿍 들어간 음료 대신 따뜻한 물에 레몬을 약간 짜 넣은 레몬워터나 녹차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레몬워터는 비타민C를 공급하고 디톡스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며 녹차는 카테킨 성분이 혈액순환 개선과 지방 연소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음료들을 아침 식사 전에 소량 섭취하면 장운동을 촉진하고 뱃속을 편안히 만들어 아침 식사의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기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 선택까지 고려하면 아침의 작은 식사에 상당한 건강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0째로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어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면 쉐이크나 스무디 형태로 준비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오트밀 가루나 아마씨, 치아씨,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베리류, 아보카도 조각, 그리고 저지방 요거트나 두유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내면 영양소가 풍부한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아침 공복에 이 스무디 한 잔을 마시면 혈당 안정, 식이섬유 섭취, 불포화 지방산 공급, 항산화 작용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으며 편리성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쉐이크나 스무디를 통해 아침 식습관을 바꾸면 장기적으로 고지혈증, 수치 개선과 뱃살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째로 실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문제 중 하나는 아침에 뭔가 먹으면 속이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습관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크게 식단을 바꾸기보다는 우선 따뜻한 레몬워터나 녹차 한 잔, 그 후에 바나나 반 개와 요거트 한 스푼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이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아침 공복에 가벼운 음식 섭취가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침에 공복에 먹는 이 조합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구나 하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12째로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 전반의 개선입니다. 아무리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나머지 하루 동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민다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또한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고지혈증 관리와 뱃살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작은 변화가 하루 전반, 나아가 앞으로의 삶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째로 세월이 흐르면서 몸의 대사 능력도 달라지고 예전보다 음식 섭취 후 체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특히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또 혈액검사 결과표에 이상 지질 수치나 고지혈증, 전 단계 혹은 이미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다면 더욱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 공복 상태라는 시간대는 일종의 리셋 버튼처럼 활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습관적으로 넣어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혈액 속 지질 상태도 개선되고 복부 지방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4째로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꼭 음식에만 국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밤새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물 한 잔은 기본 중 기본인데 여기에 레몬 몇 방울을 더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보리차나 보이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미세하지만 몸에 유익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음식물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공복 상태라는 중요한 시점을 최대한 건강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15째로 이제까지 제안한 오트밀, 아보카도, 요거트, 견과류, 발효식품, 녹차, 레몬워터, 그리고 스무디 조합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과 기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오트밀 맛에 쉽게 적응하지만 어떤 분은 요거트나 아보카도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간편한 스무디 형태를 선호할 수도 있고 깔끔하게 레몬워터 한 잔과 견과류 한 줌을 선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주기적으로 시도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화 과정이고 그 결과 우리 몸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16째로 식습관 개선에는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며칠 아침 식단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나 뱃살, 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혈액검사 수치와 허리둘레에 반영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봄이 오면 씨앗이 발하고 건강한 잎과 열매를 맺듯 우리의 혈관과 복부 지방도 서서히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17째로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아침 공복 식단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절실해지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유용한 팁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통해 건강 습관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18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오늘 권장하는 아침 공복 식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고지혈증 문제가 해결되고 뱃살이 단숨에 사라진다는 식의 과장된 기대를 가져선 안 됩니다. 대신 이는 건강 개선을 위한 하나의 든든한 발판이자 출발점입니다. 병원 검진이나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며 약물 복용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식습관 개선은 언제나 옳은 방향이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19째로 주의해보면 아침 공복에 사과 반쪽, 방울토마토 몇 개, 통밀빵 한 조각, 낫 또한 스푼 등 본인만의 루틴을 유지하며 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음식을 선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꾸준함과 절제력 그리고 즐기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침 공복 식습관 개선은 단순히 외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스스로 터득하고 지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20째로 오늘 소개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도 흥미를 가지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이걸 먹어서 정말 좋을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고 맛이 별로 안 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몸이 점차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건강검진 결과 변화를 통해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고지혈증을 완화하고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과 식습관 팁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트밀, 아보카도, 그릭 요거트, 견과류, 발효식품, 오메가3 함유식품, 녹차나 레몬워터 등 건강한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몇 가지를 골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개선과 뱃살 감량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 문득 혈액검사 수치가 안정되고 바지 허리춤이 한결 여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한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건강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팁을 접할 수 있도록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